안녕하세요. 동인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부패 방지 님께서 뭐 이름부터가 딱 뉴스터디 박사님 필이 딱 납니다. 자, 이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과 용산 관접이 400억 선에 된다더니 1조 넘게 늘어난 이유도 영상 부탁드려요. 쉬운 설명 듣고 싶어요. 궁금하신가 봐요. 자, 하루에 다 하긴 좀 많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쉬운 설명 듣고 싶다고 하셨듯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하나하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듭이 조금씩 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아주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2개 딱 해드릴 텐데 부패방지님도 커피 쿠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퀴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도 제가 커피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궁금하신 사안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용산 관접이 지금 이미 말씀하셨어요. 400억 선에 된다더니 1조 넘게 늘어난 이유? 늘어났을까요? 자, 민주당과 참여연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과 관절 이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과다 지출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2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있는 이 업체가 이 관저 공사를 하는데 특혜로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 2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대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동인가 뉴스터디는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팩트를 전해드리려면 뭔가 팩트가 정리된 게 거리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광범위하게 이 내용을 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만한, 어느 정도 믿을만하게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뜬금없이 경호처 책임자가 이 감사로 인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건까지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참 오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취임 때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으니까 2년 넘도록 야당은 끈질기게 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제기를 해왔어요. 그럼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들도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참에 한번 정리 싹 하고 가시죠. 자,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단 이것도 뭐 여러분 이것도 상식 차원에서 자, 볼게요. 일단 여기는 어디냐면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있었던 청와대. 자, 청와대엔 큰 굵직굵직한 건물, 그 사이에 뭐 조그만 건물들도 많지만, 자, 여기 보면 좀 클로즈업 해주면 여기 이제 본관 있었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관저 있었습니다. 관저, 대통령이 사는 집. 그리고 이쪽에는 큰 영빈관이 있고요. 영빈관이 이제 외빈들 플러스 이제 큰 이제 행사 열 때, 대형 행사 열 때. 그리고 여기 떨어져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이 있고 그 옆에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 그게 5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뭐 상춘제도 있고 하지만 그럼 빼고 꼭 필요한 5개의 건물. 요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쫙 합쳐지죠. 청와대 영빈관만 남아서 이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지금도 외빈 행사할 때는 여기 청와대 영빈관들 와서 행사를 엽니다. 따로 만들려고 했다가 예산 많이 든다고 지적받고 안 하기로 백지화시켰죠. 본관, 비서동, 춘추관을 합쳐서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합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옮긴 거잖아요. 그죠? 네,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냥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간 거냐? 아니죠. 원래 용산에 국방부 청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대통령실이 들어왔고 이 국방부는 그 옆에 건물로 지금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이게 딱 용산 대통령실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근처죠.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관저를 이제 로 들어갔는데 그 관저도 완전히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원래 외교부 장관의 집이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관은 어디로 갔느냐? 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삼청동으로 갔습니다. 삼청동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안가나 공관 장소가 있습니다. 이 관저가요, 두 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요. 주거동,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주거동과 업무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전체 면적이 14,710제곱미터. 제가 평당 계산기 돌려봤더니 또 제곱미터 좀 어색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평당이 더 익숙하니까 4,449평 관저 전체 면적이 꽤 큰 관저 속에 지금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저는 여기 업무동이라고도 있지만 이 업무동은 이제 연회장도 있고요. 이제 약간 정원도 있고. 왜냐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소중한 외빈들 오면 집으로 초대하는 게 또 상당히 극진한 대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여기 왔었죠. 이 관저에 한남동 관저 1호로 손님으로 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크게 이제 그냥 머릿속에 이제 딱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옮기는데 지금 이제 논란은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 얼마가 들었느냐?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전 비용으로 이만큼 쓰겠습니다. 496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집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252억, 여기 원래 있던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하는데 118억 원, 경호처 와야죠. 또 경호처가 청와대에서 이사하는데 99억,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 하는데 25억 이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자, 이 쓰겠다는 걸로 해서 이제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래 사실 이때 당시에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초반에 취임하고 나는 청와대 쓰다가 다 되면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난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소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용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3월 20일 인수위 때 이 대통령실 관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3월 20일에. 그리고 4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예비비를 의결해 주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496억 원. 그리고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 즈음에 바로 공사에 착수합니다. 대통령은 리모델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5월 11일 바로 취임 다음날 집무실로 입주를 하죠. 그리고 7월 초에 이제 정식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진짜 이제 리모델링 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어쨌건 취임하자마자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억나시죠?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원래 집에 살다가 11월 7일에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하죠. 그러면 감사원 이제 감사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정말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두 번째, 496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첫 번째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뭡니까? 이 특정 업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업체 이름은 바로 21g이라는 겁니다. 자, 21g은 인테리어 업체예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문화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일을 할 때, 전시를 할 때 같이 했었어요. 21g이. 예를 들어 르꼬르비지에, 왜냐면 전시할 때도 그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자코메티 때도 여기 보면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21g 있습니다. 네, 여기 코바나 컨텐츠 21g 같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21g이 실제로 관저 공사에 참여를 했느냐? 했습니다. 그럼 팩트입니다. 팩트. 자, 21g이 참여를 했어요. 뭐에 참여를 했어요? 아까 무슨 회사라 그랬죠? 인테리어 업체라 그랬죠? 이 한남동 관저 내부 인테리어를 맡는 공사를 21g이 맡았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자, 그러면 특혜가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감사원이 본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제가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부터 봤습니다. 차례차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특혜냐? 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사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면 뭐가
원칙이죠? 경쟁계약의 원칙입니다. 공모죠, 공모. 공개로 경쟁 붙여서 그 중에서 값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싸고 제일 퀄리티 높은. 왜냐면 이게 다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은 한치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져보고 경쟁 붙여서 원래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여기 수의 계약을 맺었어요. 수의 계약이란 건 뭐예요? 콕 집은 거예요. 너 해라. 그냥 21g 해라. 라고 콕 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네. 김건희 여사가 자기 아는 업체 그냥 찍어서 이거 우리 세금으로 돈 벌게 해준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자,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무엇일까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바로 이 관저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건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안전보장, 국가방위계획 등 뭐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왜? 관저는요, 우리나라 각급 보안시설입니다. 거의 최상위 보안시설이요. 아, 그러겠죠.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이 아주 많은 곳이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면 안 돼요. 자, 보면 위치도 사실은 이 맵에도 잘 등장하지 않게 가려놓고 근처에 접근도 잘 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인테리어도 다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공개해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수의 계약 중에도 왜 하필 21g이냐? 더 잘하는, 더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 21g이냐? 감사원은요, 이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봐주기 감사다 이런 내용을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 이 관저공사 대통령실 이전을 총괄한 건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 지금은 그만뒀어요. 자, 왜냐면 뭐 차관으로 갔거든요.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이 이전을 총괄했어요. 감사원이 이 김호진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거죠. 무슨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딱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있었죠.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입이 무거운 곳이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기본이겠죠.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왜 21g이에요? 물어봤죠. 감사원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본인 주변 사람들과 그다음에 경호처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좋을지. 자,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꼬리를 묻는 질문 뭐예요?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데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지금 누구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김호진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21g을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요즘 기억나지 않는 걸 자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네요. 그죠? 지난 편도 그랬는데 이분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했는지를. 그러니까 감사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진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바로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이냐? 21g이 이 공사로 큰 돈을 벌었으면 특혜 맞겠죠. 그죠? 특혜로 정말 큰 돈을 벌었나? 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 꽤 클 것 같은데, 자, 감사원 결과는요, 아니더라. 그건 통상적인 이윤 수준이더라. 오히려 21g이 고생도 많이 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인수위에서 21g에게 당신 이거 관저 인테리어 공사 맡기려고 하는데 견적서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얼마 써왔냐면 41억 1,600만 원을 써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얼마 들었다 그랬죠? 인수위가 얼마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496억 원에 이걸 다 마치려고 했잖아요. 모든 그 비용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책정된 정부 예비비 496억에서 관저 보수공사에 책정된 예비비가 에게 14억 4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에게라고 표현했던 건 이게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견적서 써낸 거는 41억인데 배정된 건 14억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공사부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주거동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업무동은 별도로 계약을 또 맺고 해서 실제로 공사비는 35억 7천만 원. 근데 이게 다 21g으로 간 건 아니고 이 35억 7천만 원 중에는 뭐 인테리어 공사, 증축 공사, 전기 공사, 설계, 감리 다 포함해서 35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가 21g으로 갔으니까 감사원이 보기에는 통산적인 이익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감사원은 감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21g이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감사원이 뭐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있더라.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어떤 걸 문제 삼았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왜냐면 대통령은 빨리 지금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관저에. 근데 아까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때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도로를 통제하고 하다 보면 길이 또 막히기도 하고 또 아크로비스타 자체가 경호에 취약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끼치고 그래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11월에 들어왔죠. 결국은.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착수하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차 위반이죠.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그 돈에 맞춰서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선우가 바뀌었다. 그리고 증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21g은 증축 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그래서 21g이 여러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의 아니게 이번 감사로 인해서 아주 큰 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동투더 뉴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경호처의 부정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경호처,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자, 그 사람이 왜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관저를 이전한다. 이거 경호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자,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 그리고 안전이죠. 왜? 대통령실 들어가면요, 사실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다 그 도청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안과 안전이 중요할 때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건물 새로 지으면 방탄 창호가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 정부 용산까지 안 오고 여기 정부 그 서울정부청사 여기 외교부가 쓰고 있는 그 청사로 갈까도 생각했었는데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경호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 이 서울 한복판 도심에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야, 그럼 창문은 어떡하느냐. 다 창호가 방탄, 총알이 못 뚫는 창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 방탄 창호 공사에만 2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이 공사를 총괄하는 경호처 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간이 큽니다. 대단한 경호처 부장이에요.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방탄 창호 공사를 총괄하는데 자, 한 브로커랑 친했어요. 2008년부터 알았다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이제 그 경호처가 하는 공사 쪽에서 계속 일을 했나 봐요. 그때도 공사 소관 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알게 된 사이인데 그때부터 친해서 뭐 가족끼리 여행도 같이 가고 예. 나중에는 뭐 신촌에 단란주점에서 접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브로커는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말이 브로커잖아요. 방탄 창호 그 시공업체와 이 경호처 사이에서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20억 말씀드렸죠. 이 방탄 창호 공사에 총 20억 4천만 원이 배정이 되는데 이 방탄 창호 시공업체가 원가 플러스 본인이 이윤까지 해서 총 가져간 게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 배정된 게 20억 4천인데 4억 7천만 원만 배정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꿀꺽했어요. 브로커가 15억 7천만 원을. 자, 어떻게 꿀꺽하느냐? 본인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딸이 사내 이사로 하는 뭔가 페이퍼 업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선 요만큼만 주고 요만큼은 이 회사 통해서 자기가 꿀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장은 여기로부터 접대받고 신분하고. 근데 이 부장이 이 한 건이 아니라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또 있어요. 뭐냐? 경호처 이전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시설을 표함해서 이전에 따른 부대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 6건 27억 9천만 원짜리를 또 이 부장이 맡게 되는데 그걸 G 업체에 맡기거든요. 이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된 업체냐?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공사를 할 때 이제 서로 또 알게 된 사이예요. 자, 이 업체한테 이 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요,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떼먹어요. 왜?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는데, 이중마루를 깔게 돼 있었는데, 이 이중마루라는 게 이제 두툼하게 해서 깔아야 되는데, 이걸 아주 저가 공사로. 부실하게. 저가 재료를 쓰면서 이제 부실하게 짓고 그 돈을 떼먹는 거죠. 자, 어쨌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냥 줄 리가 없겠죠. 또 이 G업체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무슨 민원을 넣느냐? 참 가지가지 하는데, 자, 이 부장이 경호처 선배 직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빚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배 직원에게. 근데 이 선배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후배한테, 야, 나 평창에 땅이 있는데 이거 좀 팔아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디로 떠넘기느냐? 이 업체에 떠넘깁니다. 이 업체가 피해 다니다 결국 사줘요. 얼마에? 이 땅을 7천만 원에 사줍니다. 원래 시세는 얼마짜리 땅이냐? 3천만 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4천만 원을 웃돈을 얹어서 G업체가 사줬다는 얘기죠. 이 직원 선배 업체에게. 경호처 부장이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도 같이 했었나 봐요. 근데 이때도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뇌물을 받고. 감사원은 파면하라고 했고 수사 의뢰했고 구속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구속. 근데 정말 간 큰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지 않습니까? 동투더 뉴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온 이 의혹, 그래서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방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일단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던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21g이 공사에 참여를 한 건 맞아요. 감사원 감사는 뭐예요? 자, 수의계약, 그러니까 콕 집어서 계약을 줬지만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특혜도 없어요. 그런데 왜 21g을 했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특혜 자체의 소지가 없으니까 왜 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이 안 밝혀졌으니까 봐주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은 파고들 거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행정적 절차 위반은 다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의를 줬어요. 이걸로 감사원 감사는 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496억 원이 아니라 뭐 1조 원 얘기도 나왔었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다. 민주당은요,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던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쭉 보더니 감사원도 인정했다. 이거보다는 60억이 최소 더 들었다. 그러니까 경호처나 또 각종 딴 부서에서 갖고 있던 자체 예산을 60억 정도 더 땡겨 썼다. 그러니까 496억 원래 약속했던 대로만 썼다는 대통령실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민주당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실제로 보니까 돈이 좀 더 든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얼마가 더 들었는지를 감사원이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봤더니 원래 14억 4천만 원 정부 예비비 책정되어 있었는데 공사비는 좀 더 들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원래 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원래 조합원들에게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들죠. 그 사이에 뭐 원가도 더 오르기도 하고 자재값이 오르기도 하고 인건비가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뭐 안 하던 걸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96억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 인수위 때 이것도 많이 잡은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굳이 이전을 해야 됩니까?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때 인수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이거 이상 쓸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다 따져보니까 최소 요 정도는 더 들었더라. 근데 뭐 흔히 말하는 뭐 몇백억, 몇천억, 뭐 1조 이렇게까지 더 든 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보면 하지만 더 든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로 일단 좀 갈래는 처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뭔가 나올 현재로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정도에서 근데 민주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접을 것 같지는 않죠. 이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남았죠? 박사님들 퀴즈 남았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뉴스터디 209회 퀴즈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구속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번 정호초 부장, 2번 대통령 비서실장, 3번 김건희 여사의 측근. 힘이 가장 세 보이는 사람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지문을 잘 보셔야죠. 구속된 인물을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중에 5분을 추첨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답만 딱 적지 마시고 또 매정하게 안에 이번 뉴스터디에 관련된 소감이나 또 이 문제에 대한 얘기 또 의견 적어주시면 잘 반영해서 저희가 5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에게도 선물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웨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07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기억나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이거 봤더니 갑자기 보니까 또 헷갈려요. 자, 1번 조국, 2번 노영민, 3번 임종석. 두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민정수석. 누굽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진 않았죠. 자, 정답도 나갑니다. 제이 가원님. 정답은 2번 노영민. 간만에 시험 쳐서 셀프 100점 받았어요. 동쌤의 스터디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DSW2님 당첨되셨습니다. 2번 노영민. 저희 뉴스터디를 1회 때부터 안 빼놓고 거의 다 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207회인데 정말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과 뉴스터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하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뉴스터디 보면 이게 진짜인데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이거 다 정확히 짚어내시면 뿌듯하시겠죠? 박훈진님.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노영민과는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이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죠? 비서실장은 한 자리인데 그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볼게요. 내일은 없다님. 동행과 뉴스터디 제목이 참 좋으시대요. 네.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가 되었어요. 커피 쿠폰을 받고 싶으신데 커피 쿠폰을 받아 커피를 마시는 체험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체험 뭐 어렵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꼭 맛있는 커피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렉트로모티브 이거 뭡니까? 어려운데? 오스실레이션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분 학구파예요. 확실합니다. 왜냐면 경제 공동체 개념이 법원에서 최초로 적용된
KBS 무슨 판결이 있나 봐요. 그 판결을 책에서 보신 기억이 있대요. 와. 그 무슨 책이냐면 주황색 책인데 신민법 강의 책이었다고. 야, 이런 분들 진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뉴스터디 같이 공부해 주시니까 제가 참 뿌듯합니다. 오후 3시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거기 실시간 채팅방에 막 답을 적어주시는 것보다는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고 번호 맞춰주시고 거기에 또 소감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들 제가 5분 말씀드렸죠. 자, 이분들 꼭 선물 받아가셔야 돼요. 안 받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춰주셔놓고는. 그래서 유튜브의 채널의 뉴스 채널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찾으면 207회 퀴즈 정답자와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9월 제가 감기 걸려서 고생 많이 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